러닝화 합리적으로 고르는 방법, 아식스, 뉴발란스, 아디다스, 마지막으로 나이키 최종 선정을 한 거는 바로 이 구매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러닝화를 정말 오랜만에 구매를 해서 러닝화 구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누적 러닝 거리가 3200km 정도 돼서 마침 이번에 러닝화를 새로 구매할 타이밍이 돼서 어떤 구매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했는지 얘기를 하면서 러너가 러닝화를 합리적으로 고르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러닝화를 얼마에 한 번씩 구매를 하시나요? 저는 일반적인 러닝화의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500에서 600km 정도를 신고 새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체감으로는 500km나 600km를 넘어가도 그렇게 막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쿠션감이 엄청 죽었다거나 발이 아프다거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진 않거든요. 왜냐면 항상 빠르게 뛰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무거운 대로, 반발력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다 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신는 편인데, 그럼에도 바꿔주는 이유는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데미지 같은 것들이 쌓일까봐, 몸에 무리가 올까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까지만 신고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멋진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그쯤 신으면 좀 질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구매를 하면은 또 기분도 좋고 동기부여도 되고 하니까 새로 구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제가 딱 그 타이밍이 됐다는 거죠. 지금 일단 제가 러닝화 이번에 새로 구매한 거 말고 6켤레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회용으로 신는 알파 플레이 말고는 다 500에서 600km가 넘은 신발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러닝화를 제가 어떤 로직을 통해서 골랐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유형의 러닝화가 필요한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러닝화를 신을 때 용도별로 좀 구분을 해서 신고 있었거든요. 데일리로 신는 러닝화, 그리고 빠른 속도의 훈련을 위한 러닝화, 그리고 세 번째로 대회용 러닝화,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서 신고 있는데, 그 범주에 제가 어떤 신발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부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어떤 러닝화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했으니까 꾸준히 보시던 분들은 이 부분을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데일리 러닝화가 있어야겠죠? 저는 데일리 러닝화로 먼저 이 리복의 지그니션이라는 신발과 온러닝 클라우드 몬스터 1을 신고 있습니다. 데일리 러닝화라는 게 말 그대로 매일매일 신는 러닝화인데요. 포인트 훈련을 한다거나 인터벌 이런 속도 훈련 이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조깅 위주로 러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신는 거고, 사실상 제 러닝의 80% 가까이를 신는 신발들입니다. 저 두 가지 신발이 다 모두 안정적이고 편안해서 항상 신어주고 있었고요. 저 두 가지의 구분은 하나는 러닝머신용, 하나는 야외 러닝용 해서 데일리로 두 가지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훈련용 러닝화로 이 아디다스의 프로3, 이제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지만 여전히 신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데일리로 매일 신는 러닝화를 신지만 때때로 포인트 훈련할 때는 인터벌이나 템포런이나 이런 식으로 빠른 러닝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신는 신발인데 어느 정도 속도를 내기 위한 신발이지만 또 편안한 느낌이 드는 적당히 안정감이 있는 신발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같으면 슈퍼 트레이너 신발들을 사람들이 신어서 저도 보스턴 12 버전을 꾸준히 신었었는데, 그건 이제 마일리지가 많이 돼서 창고에 넣어뒀고, 프로3는 원래는 카보나라서 데일리로 신기에 부적합하지만 이미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쿠션감도 어느 정도 죽은 셈이 됐고, 제 발에도 많이 익어서 제 다리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슈퍼 트레이너 대신으로 또 훈련용으로 신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용 러닝화 카보나를 사실 신잖아요, 많이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나이키의 알파 플라이 거의 새 거이나 마찬가지죠. 이거를 대회를 나갈 때 신는데 제가 대회를 많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신진 않았습니다. 굳이 대회용을 구분을 하는 이유는 최대의 상태를 내기 위한 신발로서 신는 건데, 사실 세간에는 선수 아니면 카보나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저도 몇 번 카보나 영상을 올렸었는데, 근데 그냥 선수 아니지만 어떻게든 템파를 조금이라도 받고 싶으니까 신는 거죠, 자기 만족으로서. 그래서 저도 확실히 빠른 속도를 체감하면서 신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일리지 보셨다시피 제가 데일리용 러닝화도 그렇고 속도 훈련용 러닝화도 그렇고 다 이제 마일리지가 넘어가서 새롭게 구매를 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한 거는 데일리 러닝화 겸 속도 훈련까지 어느
어느 정도 가능한 다방면에 능한 슈퍼 트레이너에 가까운 신발을 사야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브랜드별 러닝화를 좀 추려봤어요. 각 브랜드별로 어느 정도 유형에 맞게끔 러닝화가 있으니까 그 라인업들을 살펴봐서 추려서 봤거든요. 많은 유튜브 영상들도 보고 그리고 리뷰 사이트들도 봤는데 지금은 런리핏이라는 사이트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가 생각나는 순으로 말을 하자면 먼저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5를 봤습니다. 이거는 런리핏 기준으로 무려 92점인 제품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러닝화라는 거죠. 다들 아식스 러닝화가 굉장히 편안하고 좋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봤고요. 장점으로 에너지 리턴이 좋으면서도 쿠션감이 좋은 신발이라는 좋은 평이 있고 반면에 통기성은 좀 약하다라는 단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리뷰 영상들 같은 거 보면 대체로는 다 모두가 좋다고 하는 러닝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뉴발란스의 퓨얼셀 레벨 V5도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2점 훌륭한 러닝화라는 평이 있고요. 뉴발란스 제품도 항상 많은 분들이 신으시니까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보면 가볍고 이지런이나 템포런 모두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을 가진 신발이다. 그리고 유연하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퍼가 약하고 좀 통기가 안 좋다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여름에는 좀 취약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디다스의 이보 SL 이거를 봤습니다. 이건 사실 출시할 때부터 좀 유념을 했던 신발이고 워낙 좋은 평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수도 93점 가장 높은 점수였습니다. 이 신발은 카보나는 아니지만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 전반으로 다 들어가 있고 아디다스의 최상급 폼이니까 확실히 탄성도 좋고 가볍고 그럼에도 카본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다방면으로 이지런할 때도 좋다 이런 평이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신발끈은 엉망이라는 거 그리고 톱박스 내구성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영상들에서 봤던 거는 회내가 있을 수 있다. 발이 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유념하면서 일단 마음속에 담아뒀고 다음으로 아디다스의 보스턴 13 봤습니다. 이거는 91점으로 살짝 처지네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워낙 아디다스 프로 3도 그렇고 보스턴 12도 그렇고 워낙 좋아해서 아디다스 제품을 두 개를 본 건데 보스턴 13은 12보다는 약간 평이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슈퍼 트레이너로서 가성비가 좋고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 전보다 늘어났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반대로 단점은 뒤꿈치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의 준플라이 6 이것도 출시한 지 꽤 됐지만 평이 좋은 것 같아요. 92점이고요. 전작보다 훨씬 훌륭해졌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구성도 좋고 다재다능한 신발이라는 평을 많이 받기도 하고 장점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역시 나이키 신발이 다 좁으니까 톱박스 부분이 안 좋다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입문을 나이키로 했으니까 왠지 또 이것도 관심이 가서 저만의 쇼핑 목록을 이렇게 5가지 신발로 추려서 정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단계 직접 신어본다. 역시 신발은 직접 신어봐야 압니다. 다른 옷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특히 러닝화는 오랜 시간 신고 데미지를 받아야 되니까 직접 신어보고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 웬만하면은 직접 신어보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러닝 편집샵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도 좋고 그런데 가기 좀 제약이 있다면 복합 쇼핑몰 가서 여러 가지 브랜드들 한 번에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 내서 롯데몰 가서 한번 봤거든요. 제가 갔던 곳에는 소우러닝이라는 러닝 편집샵도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서 일단 아식스를 신어보려고 갔어요. 근데 노바블라스트니 슈퍼블라스트니 그런 제품들은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젤카야노 이런 거 있어서 신어보긴 했는데 일단 노리던 신발도 아니고 제 목적에 맞는 신발도 아니어서 이거는 일단 패스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식스를 지금까지 안 신어보고 앞으로도 신어보기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이 점이에요. 다들 평이 좋고 한데 구매하기가 입문하기가 어려워요. 신어볼 때도 한정적이고 매장 수도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보면 되겠지 싶은데 공홈엔 항상 재고가 없어. 그리고 꼭 런칭할 때 기다렸다가 오픈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재고 없어서 다른 사이트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신뢰가 모르겠고 정가품 얼마 전에도 쿠팡이 풀렸는데 이거 정품인지 가품인지 막 영상들 도는 거 보니까 왠지 반감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입문을 못하겠다 싶어서 다음 기회로 또 밀어봤습니다. 노바블라스트는 패스하고 다음으로 뉴발란스 가서 레벨 V5 신어봤습니다. 뉴발란스도 확실히 재고가 많으니까 이 점이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직접 신어봤거든요. 신어보니까 이 생각보다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쿠션도 탄성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어퍼도 굉장히 편안하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되게 좋아서 일단 후보로 넣어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디다스 매장 가서 이보 SL이랑 보스턴 13 둘 다 신어봤습니다. 이보 SL 신어봤는데 확실히 평이 좋은 이유가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 되게 탱글탱글하고 탄성도 좋고 그리고 어퍼도 정말 편안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이어서 보스턴 13도 신어봤는데 이게 원래 저 보스턴 10이 되게 좋아해서 13도 좋겠지 싶었는데 이보 SL을 신어보고 신어서 그런가? 이게 쿠션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있죠. 괜히 이거 비교해서 느껴보니까 그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고르자면 이보 SL이 낫겠다 싶어서 보스턴 13도 제외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 가서 줌플라이 6 신어봤거든요. 근데 이거 기대 이상으로 좋더라고요. 그 탄성도 좋고 팡팡 칠 때 느낌 되게 좋고 어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신어본 게 정 사이즈로 신어봤으니까 정 사이즈로 지금 평상시에 신었을 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러닝할 때는 발가락 부분이 좀 약하니까 반업해서 신으면 되겠다 싶어서 느낌 되게 좋다, 좋은 신발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이키로 입문했으니까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이것도 후보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세 가지를 최종 후보로 넣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저렴하게 구매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매장에서 바로 구매를 하면 정말 편안하고 간단하지만 사실 제가 지금 당장 신어야 되는 신발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구매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웹서핑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좀 찾아봤습니다. 후보가 일단 추려졌죠. 뉴발란스 레벨 V5랑 아디다스 이보 SL, 나이키 줌플라이 6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봤는데 속어법으로 제외를 했거든요. 뉴발란스를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뉴발란스는 할인할 때 사거나 아니면 포인트 사용해서 사야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까지 사실 스트라바 연동이나 이런 거 아이 뉴발란스 이런 거 깔지도 않고 그래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냥 사면 손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마이 뉴발란스랑 스트라바 연동 이런 거 찾아봤는데 스트라바가 이제 한국 서비스 종료해서 우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 지금 당장 구매하기 어렵겠네, 좀 더 공부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외한 건 나이키 줌플라이 6. 이거 사실 나온 지가 꽤 시간이 지났다 보니까 할인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키 플래시 세일할 때 항상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저는 그걸 놓쳤고, 또 어떤 분들은 아울렛 가서 라스트 피스 구매해서 8만원대 말그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여기서 지금 당장 구매를 할 게 아니라 아울렛 가서 있으면은 그냥 추가 신발로 하나 구매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메인 신발로 가져가기에는 아쉬울 수 있겠다 싶어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다 싶어서 최종 선정을 한 거는 바로 이 아디다스 이보 SL 구매했습니다. 예쁘죠? 이 최종 선정 이유는 다른 것들을 소거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정말 높기 때문입니다. 이 신발 자체가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 전면 적용돼서 이지런이나 템포런 모두에 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신어봤을 때 이 쿠션의 탄성감, 쫀득쫀득함이 좋았고요. 그리고 어퍼도 편안하고 또 지금 같은 더운 날씨에 이 통기성이 좋다는 것도 장점일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디자인이 정말 실물로 보니까 더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놓치기 아쉽다 싶어서 이걸로 했고, 그리고 그냥 현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아디다스는 또 물량이 엄청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공식 어플에서 구매할 때는 쿠폰 적용은 안 되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그건 아쉽지만 아디다스 브랜드의 공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가면은 네이버 페이 포인트 만점 가까이 적립을 해주니까 전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확실히 아디다스의 이 물량 정책이 접근성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아식스는 공홈 물량 없는 것 좀 새롭게 다가가는 입장에서 어렵고, 뉴발란스도 포인트나 이런 부분을 아직 잘 모르겠어서 어렵다고 느꼈고, 나이키도 워낙 할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값 주고 사면 손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했고, 그런 점에서 최종 선택을 했는데 만족스러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과정을 정리해서 말을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러닝화 유형 선택이 1번, 그 다음으로 그 유형에 맞는 브랜드별 신발을 선별하는 거, 그 다음으로 실제로 신어보는 거. 저는 실제로 신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어보기 위해서 매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무료 반품인 데를 노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으로 최저가 구매 방법을 모색한다. 이렇게 4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상황이고 저는 좀 신중하게 구매를 하는 성향이니까 참고를 하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시라면 본인의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이 과정들을 다 뛰어넘는 건 그냥 마음에 꽂히면
싶으면 그거 사면 됩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에 꽂히는 거겠죠? 디자인에 꽂히면 그냥 사서 신어보면 됩니다. 저도 이 EVO-SL이 다른 조건이나 이런 것도 마음에 든 게 금상첨화인 거지, 디자인 보고 이거 정말 마음에 든다 해서 구매를 하게 된 거지.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뉴발란스 레벨 V5가 좀 더 제 디자인 취향에 맞았더라면 포인트나 이런 진입장벽을 넘게 구매를 했겠죠? 디자인적인 만족도가 저는 다른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뉴발란스 그 자줏빛으로 처음에 출시한 색상이 예쁘던데 지금 그게 또 없긴 하더라고요. 아쉬워. 그래서 다음에 또 예쁜 컬러웨이가 나오면 그때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얘기는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거 EVO-SL 신고 이제 오늘까지 한 40km 뛰었거든요. 이거 신발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다음에 한 100km 이상은 신어보고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미 이게 신제품이 아니니까 충분히 신어보고 리뷰를 올리는 게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빠른 것보다 알맞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운데 진짜 건강 조심하세요.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뒤늦게 한 9시쯤 이렇게 뛰러 나가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뛰다가 진짜 문제 생기겠다 싶어서 그냥 어제는 러닝머신 10km 뛰었고요. 오늘은 그래도 6시 반쯤 일어나서 그래도 덥길래 한강 이런 데 뛰면은 진짜 온열질환 걸리겠다 싶어서 산속에 있는 산책길, 제가 항상 언덕러닝 하는 곳, 거기서 11km 언덕러닝 빡세게 하고 왔습니다. 거기 아침에 보니까 러너인바님도 딱 이제 운동 마무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더울 때는 직사광선 맞지 말고 숲속길 하는 게 낫다, 이게 다시 저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 쨍쨍하고 더운 날에는 해를 피하시고 해 없을 때 온열질환 조심하셔서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한 러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영상은 이제 7월 마무리 영상이고, 그 다음 주에는 저 신발 리뷰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